그러나 태조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태조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의 충성을 확보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새 왕조는 아직 기반이 취약했고 더 많은 지지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10월 6일 신유엘의 기록입니다. 천둥이 치고 비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천둥입니다. 10월에 2번이나 천둥이 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를 하늘의 경고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사관은 이 천문 현상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10월 7일 임술일의 기록입니다. 대사성 유경에게 다시 대학연의를 강론하게 했습니다. 불과 나흘 전에 강론을 들었는데 또다시 강론을 듣습니다. 태조의 학문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혹은 무인 출신이라는 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태조는 진지했습니다. 같은 날 태조가 대간을 힐문했습니다. 개국에 공이 있어 자급을 올려준 군관들이 있는데 그들의 고신에 왜 서경하지 않는가? 고신이란 관원을 임명장을 말하고 서경이란 대간이 임명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간이 군관들의 승진을 승인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의 공신 추록 문제와 연결됩니다. 대간은 공신 추가에도 반대했고 군관들의 승진도 승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태조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따라 개국의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려는데 대간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대간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왕의 결정이라도 잘못되었다면 반대하는 것, 그것이 대간의 역할입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이 원칙을 세워나갔습니다. 10월 9일 갑자일의 기록입니다. 이날은 특별히 중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첫째, 개국공신의 칭호를 내렸습니다. 1등 공신에게는 좌명 개국공신이라는 칭호를, 2등 공신에게는 협찬 개국공신이라는 칭호를, 3등 공신에게는 익대 개국공신이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좌명은 왕명을 보좌했다는 뜻이고 협찬은 협력하여 도왔다는 뜻이며 익대는 떠받들어 크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 칭호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공신의 등급을 공식화하고 그에 따른 예우와 특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1등 좌명 개국공신은 17명입니다. 백응념, 조준, 김사영, 정도전, 이질안, 남운, 이화, 장사길, 정의계, 조인옥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등 협찬 개국공신은 24명, 3등 익대 개국공신은 11명입니다. 모두 합해 52명이 개국공신이 되었습니다. 둘째, 유만수, 최영지 등을 원종공신으로 포상하도록 도당에 명령했습니다. 자초를 왕사로 삼았습니다. 자초, 법호로는 무학이라 불리는 그가 조선의 첫 번째 왕사가 되었습니다. 무학대사는 경상도 거창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교에 귀의하여 수행했고 나홍해근의 법맥을 이었습니다. 태조와는 오랜 인연이 있었습니다. 태조가 아직 이성계 장군이던 시절부터 무학은 그를 따랐고 미래를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태조가 그를 왕사로 삼으면서 내린 호는 길었습니다. 대조계종사 선교도총섭, 전불시민 변지무의 부종수교, 홍리보제 도대선사, 묘엄존자. 이 긴 호에는 태조의 깊은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은 억불숭교를 국시로 삼았습니다.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불교 승려를 왕사로 삼았을까요? 이것은 태조 개인의 신앙심 때문이기도 했고 아직 새 왕조가 완전히 유교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려 500년의 불교 톤통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학은 이후 한양 천도에도 참여합니다. 풍수지리에 밝았던 그는 태조를 따라 계룡산과 한양을 돌아다니며 새 수도의 자리를 함께 살폈습니다. 10월 10일 을추기를 기록입니다. 유만수, 최영지 등을 원종공신으로 포상하도록 도당에 명령했습니다. 원종공신이란 정공신, 즉 정식 개국공신은 아니지만 건국에 기여한 사람들을 포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국공신이 52명이라면 원종공신은 그보다 훨씬 많은 1000명이 넘었습니다. 태조의 잠저, 즉 왕이 되기 전에 그를 섬기던 사람들, 공신의 자제로서 공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새 왕조를 세우는 데는 수십 명의 핵심 인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필요합니다. 원종공신 제도는 그들을 포상하고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10월 11일 병인일의 기록입니다. 태묘 조성도감을 설치했습니다. 태묘, 즉 종묘는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곳입니다. 유교 국가에서 종묘와 사직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종묘는 왕실의 조상을,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왕조가 교체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종묘를 세우는 것입니다. 태묘 조성도감의 설치는 조선 왕조의 종묘를 짓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때는 아직 개경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경에 있던 고려 왕조의 종묘를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종묘를 짓기로 했습니다. 종묘 건설은 단순한 건축 공사가 아닙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 왕실의 정통성, 왕조의 영속성을 상징하는 일입니다. 태조가 4대조를 추존하고 그들의 신주를 모실 종묘를 짓는 것은 조선 왕조의 뿌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0월 13일 정묘일의 기록입니다. 이조에 명하여 작고한 백응념의 부모에게 추증하도록 했습니다. 백응념은 개국공신 1위입니다. 그런데 이미 백응념의 부모에게 추증한다는 것은 백응념이 사망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백응념은 이해 12월에 사망합니다. 이미 병이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증이란 죽은 사람에게 관직이나 품계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공신의 부모에게까지 추증하는 것은 공신에 대한 극진한 예우입니다. 태조는 개국 1등 공신 백응념과 그의 가문을 이렇게 대우했습니다. 백응념은 고려 말 무신으로 이성계와 함께 왜구 토벌과 홍건적 격퇴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조선 건국때는 조준, 정도전과 함께 공양왕을 패하고 이성계를 추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두 왕조에 걸쳐 정승에 올랐으나 안타깝게도 조선 건국 직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0월 13일 무진일의 기록입니다. 최윤수, 황보계 등 213명을 원종공신에 책록하도록 도당에 명했습니다. 이틀 전에 원종공신 포상을 명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213명입니다. 이들은 정공신 52명과 함께 조선 건국의 토대가 된 사람들입니다. 213명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봅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데 최소한 이 정도의 핵심 지지 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이성계를 따랐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10월 14일 기사일의 기록입니다. 태조가 수창궁에 거둥했습니다. 수창궁은 태조가 즉위한 곳입니다. 1392년 7월 17일 바로 이곳에서 태조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한 지 약 3달 만에 다시 이곳을 찾은 것입니다. 왜 수창궁에 갔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즉위의 감회를 되새기거나 혹은 행정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10월 15일 경호일의 기록입니다. 이조 전서 유양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문무 양반의 정안을 시행해 주십시오. 정안은 명부입니다. 문반과 무반, 즉 문관과 무관의 명부를 정부하자는 것입니다. 새 왕조가 들어섰으니 관원들의 신분과 품계를 새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조가 이를 윤허했습니다. 10월 16일 신미일의 기록입니다. 태조의 탄신일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1335년 음력 10월 11일에 태어났습니다. 율리우스력으로는 10월 26일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에서는 10월 16일을 탄신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실제 생일과 공식 기념일이 달랐거나 기록에 오차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탄신일을 맞아 태조는 사면을 실시했습니다. 사형과 유형 이하의 죄인들을 사면했습니다. 왕의 생일에 은혜를 베푸는 것은 전통적인 관례였습니다. 또한 4가지 사항을 도당에 하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에 따로 상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날 중요한 정책들이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중요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우현보 등 30인을 외방 종편시키고 이첨 등 30인을 경해 종편시켰습니다. 종편이란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외방 종편은 서울 밖의 지방으로 가서 사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고 경해 종편은 서울과 그 주변에서 사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현보는 고려 말기의 명신으로 공양왕의 인척이었습니다. 정몽주가 살해되었을 때 그의 시체를 걷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로 인해 탄핵을 받고 유배되었다가 이제 종편이 허락된 것입니다. 이첨도 정몽주의 당여로 지목되어 유배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나중에 복권되어 이조 판서까지 올랐고 권근, 하륜과 함께 삼국사략을 편찬하게 됩니다. 60명에게 종편을 허락한 것은 태조 탄신 이래 대규모 사면의 일환이었습니다. 새 왕조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포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10월 17일, 임신일의 기록입니다. 공부상정도감에서 상서문을 올렸습니다. 공부상정도감은 조세와 공물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이들의 상서문에는 부세의 경감과 검소한 생활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려 말기의 폐단 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이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은 백성들을 착취했고 국가 재정은 문란했습니다. 새 왕조는 이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공부상정도감의 상서문은 그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부세를 경감하라. 검소하게 살아라. 이것이 새 왕조가 백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10월 18일, 계유일의 기록입니다. 조준, 정도전 등에게 고려사를 수찬하게 했습니다. 고려가 멸망한 지 석 달, 조선은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승자가 패자의 역사를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이 고려사를 편찬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고려의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 결정됩니다. 고려 말기의 혼란과 부패를 강조하고 조선 건국의 필연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편찬의 방향이었을 것입니다. 조준과 정도전, 정총, 박의중, 윤소종 등이 편찬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1395년에 고려국사 37관을 완성합니다. 고려실록, 민지의 편년강목, 이재현의 사략, 이색과 이인복의 금경록 등을 참고하여 편찬했습니다. 그러나 고려사는 이후 여러 차례 수정됩니다. 태조 관련 기록에 오류가 발견되기도 했고 표기 방식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451년에 고려사로 완성됩니다. 60년이 걸린 대사업이었습니다. 10월 20일, 갑술일의 기록입니다. 태조가 의흥친군위를 사열을 씁니다. 의흥친군위는 태조의 친위 군대입니다. 조선 건국과 동시에 설치된 이 군대는 원래 이선계의 휘하 군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갑사라 불리며 국왕 측근 군사력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태조가 의흥친군위를 사열한다는 것은 군사력을 점검한다는 의미입니다. 새 왕조는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고려 유신들의 불만,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 내부의 권력 갈등 등 불안 요소가 많았습니다. 군사력은 이 모든 것에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같은 날 고려 왕조의 종묘를 헐고 그 자리에 새 종묘를 짓도록 명했습니다. 8일 전에 태묘 조성도감을 설치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진 것입니다. 고려의 종묘를 허물고 조선의 종묘를 세운다. 이것은 왕조 교체의 상징적인 완성입니다. 고려 왕들의 신주가 모셔져 있던 곳, 500년 고려의 정신적 중심지가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선 태조의 4대조, 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신주가 모셔질 새 종묘가 세워집니다. 10월 20일, 을해일의 기록입니다. 일본 축주 태수 장충가가 승려 장주와 종순 등을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사로잡혀갔던 조선의 인민들을 돌려보내고 또한 수호하기를 청했습니다. 축주는 지금의 일본 후쿠오카 지역입니다. 고려 말부터 외구의 침략이 극심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조선 백성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축주 태수가 이들을 돌려보내고 우호 관계를 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건국 직후의 대일 외교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조선은 일본에 대해 교린 정책을 취했습니다. 교린이란 이웃과 사귄다는 뜻으로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태조는 이후 무로마치 막부에 사신을 보내 외구 소탕, 포로 귀환, 친선 도모를 요청했습니다.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츠도 이에 호응하여 포로들을 송환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10월 21일 병자일의 기록입니다. 진안군 이방우에게 4대 조상을 재양하게 하고 신주를 효사관에 안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방원은 태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부인 한씨 소생으로 진안군에 봉해졌습니다. 그에게 4대 조상, 즉 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제사를 모시게 한 것입니다. 효사관은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임시 장소입니다. 아직 종묘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주를 일단 이곳에 안치한 것입니다. 10월 22일 정축일의 기록입니다. 황희석을 기복시켜 관직에 나오게 했습니다. 기복이란 상중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관직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상을 당하면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꼭 필요한 인재라면 왕명으로 기복시켜 관직에 나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황희석이 어떤 인물인지, 왜 기복시켜야 할 만큼 중요했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새 왕조에 꼭 필요한 인재였기에 이런 조치가 내려졌을 것입니다. 10월 25일 경진일의 기록입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이번 달 3번째 천둥입니다. 10월에 3번이나 천둥이 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관은 이 천문 현상을 충실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10월 25일 경진일의 기록입니다. 태조가 종묘의 공사를 시찰했습니다. 19일에 고려 종묘를 허물고 새 종묘를 짓도록 명했는데 불과 엿새 만에 공사 현장을 직접 시찰한 것입니다. 태조가 얼마나 종묘 건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월 26일 신사일의 기록입니다. 지중추원사 조반이 가져온 예부의 차부가 도착했습니다. 조반은 명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사신입니다. 예부는 명나라에서 외교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차부는 공식 문서입니다. 즉, 명나라에서 조선에 보내온 공식 문서가 도착한 것입니다.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는 4대 관계였습니다. 4대란 큰 나라를 섬긴다는 뜻으로 조선은 명나라를 종주국으로 인정하고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예부의 차부는 이 외교 관계의 일환이었습니다. 10월 27일 이모일의 기록입니다. 관교와 교첩 등 임명장에 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관교는 왕명으로 내리는 임명장이고 교첩은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입니다. 이 두 가지 임명장의 형식과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새 왕조가 들어서면 모든 제도를 새로 정비해야 합니다. 관원 임명 절차도 그중 하나입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임명장을 발급하는지, 그 형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정해야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10월 28일 개미일의 기록입니다. 정도전이 명나라에 가지고 갈 황제의 덕을 칭송하는 표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도전은 이해 10월에 명나라에 파견되는 사인사 겸 계품사로 명나라에 갔습니다. 국호와 국토, 천도 허락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간 표문에는 명나라 황제의 주엉장의 덕을 칭송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이 명나라에 보내는 표문은 매우 격식이 까다로웠습니다. 잘못된 표현 하나가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 년 후 정도전은 표문저문 사건으로 명나라 황제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정도전은 이번 사행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음해 3월 명나라로부터 국호 조선과 국토를 승인받아 돌아왔습니다. 10월 30일 의류일의 기록입니다. 태종, 즉 훗날의 태종 이방원이 정릉 등이 있는 산의 형세를 그린 그림을 바쳤습니다. 또한 각 능마다 능직과 수릉호를 두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태종이라 함은 이 기록이 후대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붙은 호칭입니다. 1392년 당시 이방원은 아직 왕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정한군으로 불렸고 세자는 막내 이방석이었습니다. 정릉은 태조의 4대조 중 한 분의 능입니다. 이방원이 능의 형세를 그린 그림을 바쳤다는 것은 그가 왕실의 조상제사와 능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줍니다. 능직은 능을 지키는 관리이고 수릉호는 능을 관리하는 호적에 등록된 가구입니다. 왕릉을 관리하는 체계를 정비한 것입니다. 이방원은 개국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왕자였지만 세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6년 후 그는 왕자의 난을 일으켜 세자 이방석과 정도전을 제거하고 결국 왕위에 오릅니다. 이상이 태조실록 제2권 태조 1년 10월의 기록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조선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개국공신에게 좌명, 협찬, 익대의 칭호를 내렸습니다. 원종공신 213명을 책록했습니다.
무학대사 자초를 왕사로 삼았습니다. 태묘 조성도감을 설치하고 고려 종묘를 허물어 새 종묘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조준과 정도전에게 고려사 편찬을 명했습니다. 정도전을 명나라에 보내 국호를 승인받게 했습니다. 일본 축주 태수가 보낸 사신을 맞이하고 포로들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새 왕조를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공신을 포상하고 종묘를 짓고 역사를 정리하고 외교를 펼치고 제도를 정비합니다. 한 달 한 달이 쌓여 500년 조선의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10월의 개경에는 자주 비가 내리고 천둥이 쳤습니다. 하늘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 태조와 신하들은 묵묵히 새 완조의 기초를 다져나갔습니다. 다음 달 11월의 기록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태조실록은 계속됩니다. 등장인물, 정리. 태조 이성계, 조선의 초대왕. 무인 출신이나 대학 연의를 공부하며 유교적 군주로 거듭나고자 함. 조준, 개국공신 2위. 전세 감면을 정해 백성들을 구휼하고 고려사 편찬에 참여함. 무학대사, 자초. 10월 9일 조선 첫 왕사로 책봉됨. 태조의 오랜 측근. 정도전, 개국공신 4위. 고려사 편찬을 주관하고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국호를 승인받음. 유경, 대사성, 태조에게 대학 연의를 강론함. 백응명, 개국공신 1위. 이해 12월에 사망. 부모에게 추증이 내려짐. 백응명, 개국공신 1위. 이해 12월에 사망. 부모에게 추증이 내려짐. 우현보, 고려 명신, 정몽주의 장례를 치른 인물. 이달에 종편됨. 이첨, 정몽주의 당여로 유배되었다가 종편됨. 훗날 삼국사략 편찬에 참여. 이방원, 태조의 다섯째 아들, 정한군, 능의 형세를 그린 그림을 받침. 훗날 태종이 됨. 일본 축주 태수, 장충가, 포로를 돌려보내고 수호를 청함. 주요 사건 연표. 10월 1일, 천둥과 비. 조준이 전세 감면을 청함. 10월 3일, 유경, 대학연의 강론. 10월 5일, 대간이 공신 추록에 반대하나 불어. 10월 6일, 천둥과 비. 10월 7일, 유경, 대학연의 강론. 대간의 군관 서경 문제 힐문. 10월 9일, 공신 칭호 확정. 무학대사 자초를 왕사로 삼음. 10월 10일, 원종공신 포상 명령. 10월 11일, 태묘 조성도감 설치. 10월 12일, 백응념 분모 추증. 10월 13일, 원종공신 213명 책록. 10월 14일, 수찬궁 거동. 10월 15일, 문무 양반 정안시행 윤어. 10월 16일, 탄신일 사면. 우현보 등 60인 종편. 10월 17일, 공부 상정도감 상서, 부세경감, 검소 강조. 10월 18일, 조준 정도전에게 고려사 수찬 명령. 10월 19일, 의흥 친군위 사열. 고려 종묘 허물고 새 종묘 건설 명령. 10월 20일, 일본 축주 태수 사신, 포로 송환. 10월 21일, 이방우에게 4대조 제약 명령. 10월 22일, 황희석 기복. 10월 23일, 천둥. 10월 25일, 종묘 공사 시찰. 10월 26일, 명나라 예부 차부 도착. 10월 27일, 관교 교첩 규정 확정. 10월 30일, 정도전 명나라 표문. 10월 31일, 이방원이 능 형세 그림 받침, 능직 수릉호 설치. 용어 해설. 대학연의. 남송 진덕수가 지은 제왕학 교본. 대학의 내용을 역대 제왕의 사례와 함께 풀이한 책. 좌명 개국공신. 1등 공신 칭호. 왕명을 보좌하여 개국의 공을 세웠다는 뜻. 협찬 개국공신. 2등 공신 칭호. 협력하여 도와 개국의 공을 세웠다는 뜻. 익대 개국공신. 3등 공신 칭호. 떠받들어 크게 하여 개국의 공을 세웠다는 뜻. 원종공신. 정공신은 아니지만 건국에 기여한 사람들을 포상하기 위한 제도. 태묘. 종묘의 다른 이름. 왕실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곳. 왕사. 왕의 스승.
불교에서 왕에게 법을 가르치는 최고 승려. 종편.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기복. 상중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관직에 나오게 하는 것. 고신. 관원의 임명장. 서경. 대간이 임명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절차. 관교. 왕명으로 내리는 임명장. 교첩.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 의흥 친군위. 태조의 친위 군대. 이성계의 휘하 군사들로 구성됨. 4대. 큰 나라를 섬긴다는 뜻. 조선이 명나라에 취한 외교 정책. 교린. 이웃과 사귄다는 뜻. 조선이 일본 등에 취한 외교 정책. 10월의 기록을 마칩니다. 1392년 10월 조선은 제도의 달이었습니다. 7월에 왕조가 세워지고 8월에 왕비와 세자가 책봉되고 9월에 공신들이 맹세를 했다면 10월에는 그 모든 것에 이름과 규정을 부여했습니다. 공신에게는 좌명, 협찬, 익대의 칭호를 주었습니다. 왕사에게는 묘엄 존자의 호를 내렸습니다. 종묘를 짓기 시작하고 역사를 편찬하기 시작했으며 임명장의 규정을 정했습니다. 한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도를 세우고 이름을 붙이고 규정을 정합니다. 그 모든 것이 모여 500년 왕조의 기반이 됩니다. 태조실록은 이 과정을 하루하루 기록해 두었습니다. 비가 온 날, 천둥이 친 날, 상소가 올라온 날, 사신이 온 날. 모든 것이 역사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다음 달 11월의 기록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